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주차인데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잘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까지 좀 힘내셔가지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저희가 이제 9주차서부터 살펴봤었던 조절서부터요. 살펴봤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조절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조절이라는 것은 수정체의 기능이죠. 그죠? 수정체의 기능이고,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할 때, 수정체가 원래는 자기 굴절력과, 멀리 볼 땐 19디op터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할 때는 굴절력 값이 더 필요로 하다 보니, 수정체가 굴절력 값을 조금씩 더 높이는 거죠. 굴절력 값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 거리마다 필요로 하는 만큼 이렇게 수정체가 굴절력 값의 변화를 주면서 가까운 거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조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작용 자체가 조절인데 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절도 일어나지만 또 어떤 게 같이 일어나나요? 그게 바로 이제 근접 반사인데 자,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조절도 일어나지만 눈이 모아져야 되겠죠. 눈모음 작용인 폭주도 일어나고 그리고 축동도 일어나죠. 그래서 가까운 가까운 곳을 볼 때 일어나는 반사작용을 근접 반사라고 하고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굳이 그 순서를 얘기를 하면 폭주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절, 축동 순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노안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위에 적혀져 있는데, 수정체의 기능인 조절과 관련해서는 노안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수정체의 조절 기능의 저하 때문에 발생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증상이죠. 그죠? 나이 들면 누구나에게 오는 그런 이제 증상인데, 일단 이제 노안이라는 것은 조절 이상이에요. 조절 이상. 굴절 이상이 아니고 수정체의 기능이 저하 때문에 발생이 되는 조절 이상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노안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가 본래 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굴절력 값을 충분히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곳이 이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점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더 못 당기니까. 그래서 근점이 멀어지고, 초기에는 이제 가까운 어느 정도 거리, 이제 보통은 책 보는 거리 33cm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이제 수정체가 있는 힘껏 다 이제 그 조절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금 보고 있다가 시간이 점점 흐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또 눈도 피곤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통이나 두통도 동반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노안의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초점 전환도 좀 느려지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볼 때, 멀리보다 가까운 곳을 볼 때도 조금 있어야지 선명하게 보이고, 가까운 거 보다가 멀리 볼 때도 조금 있어야지 멀리가 선명하게 보이고, 이런 초점 전환도 좀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정체 자체가 이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수정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었잖아요. 내부의 물질 변화도 있었었고, 아니면은 이제 수정체의 피질 부분이 핵화되면서 피질 자체가 적어지는 부분도 있었었고, 그 외부에 있는 낭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었고, 수정체를 잡고 있는 모양체 근이 역시 뭐 분절이 되거나 끊어지거나 혹은 그 위치가 변화하면서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증상이 노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인 그리고 노안이 왔었을 때 느껴지는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노안이라 함은 이제 책마다 약간씩 다르고 지금은 사실은 더 그 시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40에서 45세 전후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노안이 보통 40에서 45세쯤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실제 노안이 뭐 오고 나서도 사람마다도 너무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진행되는 정도는 나이에 비례해서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노안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거든요. 유전적인 영향도 받고, 그리고 영양적인 영향도 받고, 이제 영양 상태,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이런 환경적인 영향도 받기 때문에 노안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이 나이쯤에는 이 정도의 조절력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진행하는 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쭉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뭐 주변의 환경이나 나의 컨디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비례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는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아니고요. 그리고 노안이 빨리 느껴지는 그 이제 눈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실제 원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노안이 조금 더 빨리 느껴지기도 하고 좀 늦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살펴봤었는데 원시 같은 경우에는 원점 자체가 눈 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수직선상에서 그려보게 되면 이 무한대를 기준으로 이제 요 부분이 눈 뒤로 표기를 하죠. 눈 뒤. 그리고 눈 앞. 이러면 이제 원시는 요쯤에 있을 거고 정시는 요쯤에 원점에 있을 거고 임의로 이제 제가 그려보면 근시는 눈 앞 유한거리니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거리는 눈 앞 여기다 라고 하면은 이곳을 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절력 값이 다 다른 거죠. 그죠? 원시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정시, 그 다음에 근시 순이다 보니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과는 조금 차이가 나게 내 원점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노안의 증상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 시기가. 원시는 조절력 값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조절력 값이 이제 조금만 부족해도 이제 가까운 곳을 보는데 힘이 드는 노안이 이제 가장 빨리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정시, 근시 순으로 노안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죠. 그래서 원시, 특히 뭐 약도 원시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젊었을 때 시력이 아주 좋다라고 이제 본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뭐 눈에 피로감도 없고 그러면은 눈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알고 계시는데 노안은 이제 훨씬 더 빨리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은 가까운 곳을 볼 때 필요한 조절력 값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서 눈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의 눈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이제 원시인 거죠. 그래서 노안이 빨리 느껴지는 순서는 원시가 가장 빨리, 그 다음에 정시, 근시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체 혼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이거 역시 수정체랑 관련을 하지만 이제 백내장이죠. 백내장. 그래서 백내장 하시면 되시고 독서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근점이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근점에다가 책을 두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을 여기에서는 옳은 것은 하면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 가지 응용된 문제도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점이 뭔가, 근점이 뭔가, 명시역이 뭔가, 조절력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점은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이게 원점이고 근점은 내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근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명시역은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다 보니 원점이랑 근점 사이가 내가 볼 수 있는 범위 명시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조절력은 원점에서 근점으로 땡기는 힘. 그래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가 하는 기능이잖아요. 수정체가 오른 19디옵터만큼 있다가 굴절력 값이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굴절력 값을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절력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플러스 방향으로 굴절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절력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 그 거리로 땡기는 거죠. 근점 방향으로. 그죠? 원점을 근점으로 땡길 때 필요로 하는 힘, 이게 이제 조절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다면 옆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피검자의 원점, 근점, 명시역, 조절력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사람은요, 마이너스 2디옵터가 필요한 근시안이래요. 지금 이 마이너스 2디옵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정시로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교정 렌즈 굴절력이에요.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인데 이것이 원점 굴절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점 굴절도.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의 원점 굴절도를 알 수가 있고 이 원점 굴절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원점까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점을 지금 구해 보려고 하면 원점 굴절도는 원점 거리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x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를 구해 보면 x는 구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0.5 단위는 미터 이렇게 되겠죠. 해주시면 되는데 적어 주실 때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마이너스는 눈 앞이고 그리고 미터보다는 센티미터가 더 직관적이니까 50cm에 이 사람의 원점이 있다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눈앞 50cm에 있는 건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죠. 근시가 가까이 있는 거는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눈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눈앞 50cm인 거죠. 이거 이상으로 먼 거리에서의 어떤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점인데요. 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조절력이 개입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식을 통해서도 구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수직선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수직선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한번 제가 일단은 그려볼게요. 여기 이 지점이 이제 눈앞 무한대 그리고 여기 이 지점을 눈앞 1m 제가 이제 그 시거리에 대해서 굴절도 값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지점이 눈앞 50cm 그러면 0.5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디옵터 된 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디옵터 마이너스 4디옵터 마이너스 5디옵터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의 원점은 이제 마이너스 2디옵터에 해당되는 여기 눈앞 50cm의 원점이 있었을 텐데 여기가 원점이죠. 근데 이 사람의 조절력 값은 3디옵터래요. 자, 조절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눈 쪽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에서 색한 눈 쪽으로 하나 둘, 셋 땡기면 여기가 바로 이 사람의 근점이죠. 마이너스 5디옵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근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디옵터라고 하는 것은 근점 굴절도이니 근점 거리를 구하고 싶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 x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2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앞 20cm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조절이 개입된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범위는 원점에서 근점 사이이기 때문에 범위로 적어주셔야 되세요. 명시역을. 그래서 눈앞 20cm에서 눈앞 50cm까지가 이 사람이 나은 상태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범위다, 명시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력은 바로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바로 적어주시면 되시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수직선을 통해서 그림으로 확인하면서 푸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근점 같은 경우에 식을 통해서 푸실 수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절력 구하는 식 기억나세요? 조절력 여기 바로 있네요. 조절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조절력은 원점 굴절도 빼기 근점 굴절도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원점 굴절도가 지금 마이너스 2디옵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디옵터가 이제 원점 굴절도고 빼기 그리고 근점 굴절도가 있겠죠. 여기서 모른다. 그런데 여기 조절력 값이 나와 있잖아요. 조절력이 지금 3디옵터다. 이렇게 하면 x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를 요쪽 방향으로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플러스 오디옵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 이게 근점 굴절도이니 마찬가지로 근점 거리는 마이너스 5는 x분의 1 해서 똑같이 이렇게도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수직선을 통해서 풀든 아니면 요 식을 이용해서 풀든 다 이제 답은 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꼭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조절과 관련한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시력이었었는데, 눈이 볼 수 있는 그 능력값을 나타내주는 시력 부분이었어요. 자, 먼저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있어서 보는 기능. 근데 이 눈에 있어서 보는 기능을 저희가 표현을 할 때 보통은 0.1이네, 1.0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눈에 보는 기능 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나타내기 쉬운 용이한 그 기준 한 가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력 값이거든요. 보는 능력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시력 값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살펴봤었고, 그 중에서 진짜 우리가 시력 값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서 나타내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분리채소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시력이라는 것은 뭐 가시채소역, 그리고 이제 분리채소역, 가독채소역, 그리고 판별시력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그 능력값을 갖다가 또 다른 기준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 시력값은 분리채소역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분리채소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었을 때 이제 그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해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져 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좋은 시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과 함께 이 분리채소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우리 망막에 어떤 자극이 되는 추체세포가 있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이 끝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인지가 되기 위해서는 추체세포에 있어서 이제 자극되는 두 세포 사이에 자극되지 않은 세포가 하나가 반드시 존재해야지만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인지가 되고, 그 거리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 보다 더 좋은 시력을 가졌죠. 조금 더 민감한 그런 이제 시력값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줬었던 게 이제 분리채소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었고, 그리고 정상 시력이라고 하면 보통 시력이 1.0 이상인 경우를 정상 시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의 분리 시각은 30초에서 1분각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시력을 나타낼 때 저희가 시각분의 1로서 나타냈었었죠. 그죠? 시각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시력 1.0이라고 하면은 시각 1분각을 가진 눈이 이제 1.0이고, 30초라고 하면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더 좁은 그 간극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시력을 가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30초의 시각을 가진 시력값은 2.0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시력값을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정상인의 분리 시각은 30초에서 1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용했었던 기준이 됐던 시포는 란돌트 고리 시표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력을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봤었는데, 나은 시력과 교정 시력이 있었었고요. 나은 시력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할 때 SC, 그죠? 그리고 교정 시력은 CC로 표기를 했었어요. 나은 시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교정이 전혀 되지 않은 그냥 맺는 상태에서의 어떤 시력값을 나타내는 게 나한 시력이고, 그리고 교정 시력은 비정시여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고 측정하게 된 시력이 교정 시력이었어요. 두 개 중에서 임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교정 시력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은 시력이 많이 안 좋다 하더라도 교정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교정 시력에 조금 더 의미를 이제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력을 측정을 할 때도 단한 양한순으로 이제 시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을 측정을 하게 되면 단한끼리도 시력이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단한의 시력보다는 양한으로 측정했었을 때 시력이 좋아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양한 시력이 오히려 더 안 좋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양안시 기능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양안시 기능에 대한 검사가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한 시력을 측정을 하고요. 혹 많이 다르지는 않은가, 부등식은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한과 양안의 시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양안의 시력이 더 좋아야지 정상인데 양안의 시력이 혹 더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양안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이제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이 있었는데, 중심 시력이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있어서 황반부에 결상된 정보에 의해서 인지가 되는 시력값이 중심 시력이에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황반부에 결상이 됐다라는 것은 추체세포가 많이 있는 그 지역에 결상된 정보이기 때문에 추체세포의 기능인 어떤 사물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지하는 그런 이게 이제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리고 색깔을 인지하는 것도 뛰어날 거고요. 그래서 중심 시력을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오늘 측정하고 있는 분리 시력값에 있어서 좋은 시력값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심 시력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적으로 저희가 시력을 측정한다라고 했었을 땐 중심 시력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주변 시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망막을 기준으로 해서 30도 이상의 범위에 있는 그 부분에서의 시력이거든요. 여기엔 추체세포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간체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체세포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그 기능은, 주변 시력의 기능은 어떤 사물을 선명하게 보거나 하는 그런 건 불가하고요.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는 간체세포가 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그 기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부분의 시력이 주변 시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일 문자 시력과 복수 문자 시력이 있었는데 시시력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냥 벽걸이형은 모든 이제 시표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 시력표 말고 이제 주로 요즘 안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력표는 프로젝트 빔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표인데 거기에서는 한 줄 병렬로 다 띄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따로따로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뭐 어린이다, 주의가 조금 산만한 어린이다, 혹은 약시가 좀 의심이 되는 사람이다, 혹 난시가 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시표를 보여줄 때 하나씩 단일 시표를 보여주셔야 시력을 측정하기가 용이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여줄 때는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개 이렇게 밀집되어서 병렬 상태로 있으면 좀 읽기가 불편한 그런 이제 특징들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단일 문자씩 시력표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병렬 상태로 그냥 보여주셔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력의 표에 있어서 시력을 검사를 할 때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는 단일 어린이나 약시나 난시 환자 같은 게 단일 문자 시력표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시력 또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게 대비 시력표고요. 그러니까 이 대비도 이제 바탕이랑 시표랑 이제 대비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이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간 주파수라고 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이제 그 선들의 간격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공간 주파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배경과 이 선들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대비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제 대비 시력이 좋다, 민감하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시력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분리 시력은 밝을 때 측정하는 해상 시력이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뭐 보이는 것이지 어떻게 보이는가는 아니에요. 질적인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냥 어렴풋이 보여서 읽으면 그 시력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똑같이 1.0에 있는 이 시표를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선명해서 아주 이제 클리어리 해가지고 명확하게 착착착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시력이 1.0이라 하더라도 애매모호한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시력이 똑같이 1.0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될 수도 있죠. 그 차이 값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비 시력이에요. 누가 더 질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어두울 때 있잖아요. 밤에 운전한다거나 아니면은 비 오는 날, 흐린 날 이런 데 운전할 때 나는 밝을 때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서 별로 보는데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밤만 되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 뭐 날씨가 안 좋을 땐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좀 시력 질적인 부분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시력 표가 이 대비 시력표죠. 그런 의미에서 시력의 질적인 부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이 대비 시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거리 시력은 다 측정을 하는데 근거리 시력은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리 시력 같은 경우에 근거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조절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노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둘 다 검사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단은 이제 원거리는 표준거리 5m 거리 혹은 20피트, 6m 거리에서 측정한 시력이 원거리 시력이 되고요. 근거리 시력이라고 하면 보통 책 보는 거리에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33cm, 40cm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시력표도 다 따로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이 모두 다 정상이라고 하면 정상이지만, 원거리 시력은 괜찮은데 근거리 시력이 안 좋다라든지, 그럼 조절, 폭주 이런 장애겠죠. 혹은 근거리 시력은 괜찮은데 원거리 시력이 안 좋다든지, 혹은 둘 다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비교값에 따라서 이 사람의 눈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시기능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도 저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일단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